2022-2023 시즌 나폴리의 이탈리아 세리에 A 우승을 이끈 김민재 선수 우승 확정 이후 다시금 이적 시장에서 김민재 선수를 원하는 팀들의 상황들 그리고 김민재 선수의 주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지 최신 보도를 통해서 어떻게 상황이 달라졌는지 또 나폴리에 잔류할 수도 있다라는 유력한 매체의 보도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후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나폴리의 세리에 A 우승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영상을 통해 소개해드렸는데 이탈리아 축구의 레전드죠. 칸나바로도 또 극찬을 했어요. 네,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김민재가 얼마나 뛰어난 선수인지에 대해 알고 있다. 하지만 그의 올 시즌은 완벽했다. 뛰어난 선수인 거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완벽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 한 번의 실수도 떠오르지 않는다. 그리고 크바라첼리아도 폭발했다. 지운툴리 단장은 두 건의 믿을 수 없는 영입을 해냈다라고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나폴리의 우승에 대한 논평인데 결국에는 이 두 명이 공격에는 크바라첼리아, 수비에는 김민재를 영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성과이고 또 사실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는 칸나바로가 중국 리그에서 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여러 번 좀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알고는 있었는데 그 알고 있던 것보다 더 잘했다. 특히 올 시즌은 완벽에 가까웠다. 저도 이제 이번 시즌 김민재 선수의 활약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실수가 좀 없다. 사실 수비수가 실수 안 할 수 없는데 유독 조금 이제 시즌 막판에 조금 흔들렸지만 이렇게까지 실수 없는 수비수가 있을까라고 느껴질 정도로 좋은 시즌이었다. 좀 볼 수 있겠고요. 큰 실수는 두 경기 정도 했던 거였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실수는 굉장히 적은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나폴리의 많은 그 유명 인사들이 또 이번 우승에 대해도 기뻐하고 많은 반응들을 남기고 있는데 또 다른 이제 나폴리의 이제 가수 싱어송라이터인 니노 부오노코레라는 분이 라디오 마르테에 출연해서 이번 스쿠데토 나폴리 우승에 대한 특별함을 언급하면서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런 나폴리의 심볼과 같은 선수였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이 나온 거죠. 이번 우승에 있어서 가장 그 상징적인 선수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마도 노력과 자기 희생면에서 본보기였던 김민재의 것이다. 환상적인 축구의 개념을 뒤집었고 노력과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우승했던 재능 있는 팀의 선언문 같은 선수였다라고 한 겁니다. 즉 이제 많은 팬들이나 언론들이 오시멘의 그 득점력도 얘기를 하고 이제 크바라첼리아의 현란했던 측면 공격도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김민재야말로 이 나폴리라는 팀을 대표할 수 있는 한 명을 꼽을 때는 좀 언급해야 된다. 특히 이제 노력과 자기 희생. 그러니까 나폴리가 어떤 그 다른 그 우승팀들처럼 한 명의 엄청난 스타의 힘으로 우승한 게 아니라 그 단합력이라고 할까요? 이제 조직력 이런 것도 좀 빛난 팀이었는데 거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게 김민재다. 그리고 아마도 이분 같은 경우도 마라도나 시대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마라도나 같은 선수는 없었지 않았나. 그렇죠. 그러면은 김민재 같은 자기 희생한 선수가 상징이 아닐까. 그냥 마라도나였으면 그냥 마라도나라고 했을 텐데 그렇죠. 그런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사실 오시멘 크바라첼리아 많은 선수들도 언급이 되고 디로렌초라든지 다 칭찬을 받고 있어요. 잘했죠. 다들. 다만 이제 김민재 선수도 이렇게 꼽는 사람들이 있다. 김민재가 올 시즌 최고였어. 이렇게 하는 현지인들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이런 반응 속에 또 이제 이탈리아의 이적 시장 전문 기자예요. 파브리치오 로마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니콜로 스키라라고 또 유명한 기자가 있는데 이 기자가 가장 최근에 올린 트위터를 통해서 프리미어리그의 3개 팀이 나폴리 센터백 김민재 영입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시티, 뉴캐슬이 그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주목할 게 왜 이 얘기를 꺼냈냐. 이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죠. 사실 지금까지 계속 맨유, 리버풀, 파리 얘기가 많이 나오다가 근래 들어서 특히 더선에서 이제 맨시티를 언급한 이후 처음에 이제 더선에서 혼자 얘기하는 듯 했으나 많은 이탈리아 매체들이 후속 취재를 통해서 맨시티가 관심이 있대더라 하는 것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 스키라까지도 자체 소스로 맨시티를 언급한 거예요. 맨시티하고 뉴캐슬이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전까지 맨유, 리버풀이었는데 솔직히 리버풀은 지금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이제 거의 어려워졌다. 그것도 그렇고 그 리버풀도 자금적인 문제가 있어서요. 지금 센터백 쪽에 돈 쓸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벨링엄도 놓치게 생겼거든요. 심지어 벨링엄 지금 레알 마드리드 유력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거의 어피셜급으로 스페인에서는 뜨고 있어요. 물론 독일에서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아마도 그것 때문일 거예요. 레알 마드리드가 1억 유로, 1억 2천만 유로를 오퍼할 것이다. 스페인에서 그 소스를 접했겠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이걸 수락하냐 마느냐는
이제 독일 수국에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얘기는 없기 때문에 아직 뭐 오피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매우 근접한 게 맞고, 그리고 현재 레알 마드리드가 직접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그쵸. 맞아요. 벨링엄도 좀 이제 긍정적이라고 하고요. 그냥 벨링엄은 근데 그 나오는 얘기들에 따르면 다 그래요. 사실 리버풀을 가고 싶어 하는데 리버풀이 움직이지 못한대요. 돈이 예. 없어서. 그러다 그러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벨링엄도 이제는 리버풀에 대한 마음을 접고 레알 마드리드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저기 리버풀은 자연스럽게 지금 김민재 선수 여기 경쟁에서도 좀 밀려나는 형국이라고 봤을 때 맨유도 저희가 후수를 하겠지만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가운데 이제 최근의 활약을 통해 맨시티와 뉴캐슬은 이적 시장이 점차 다가오니까 이제서야 조금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나폴리의 스탠스입니다. 나폴리의 데 라우렌티스 회장은 저희가 이전 그 우승 영상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최대한 다 잡을 거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 잘할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일단 오시멘은 안 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스팔레티 감독에 대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연장 옵션을 발동을 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발동하면 의무적으로 수행되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그 발동권을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있던 연장 옵션이 있는데 스팔레티 감독에게 나 이거 행사하고 싶어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걸 수락하느냐는 스팔레티 감독이 그 조건을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스팔레티 감독의 반응에 대해서 이탈리아의 또 유력 일간지인 라 레푸블리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스팔레티 감독이 재계약을 하기 위한 그 주요한 두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현재 나폴리의 빅3 오시멘과 흐비차 그리고 김민재를 모두 지킬 것, 두 번째가 이제 급여 인상과 계약 기간 연장인 거죠.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250만 유로의 연봉을 받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뭐 280만 유로 이상으로 인상을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뭐 큰 게 물론 이제 큰 돈이지만 아주 큰 느낌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연봉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계약 기간도 연장을 해주려고 할 거예요. 지금 그가 한 가지 걸리는 요건은 바로 빅3를 모두 지킬 것인데 오시멘과 흐비차는 지킬 수 있어요. 계약 기간이 남아있고 바이아웃도 없으니까. 그리고 흐비차 같은 경우는 본인의 꿈이 레알 마드리드 이적인 건데 거기에 비니시우스랑 겹치거든요. 그래서 흐비차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흐비차는 심지어 그래서 재계약을 할 거란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둘은 지킬 수 있는데 김민재는 어쨌건 그 7월 1일부터 15일까지 발동하는 바이아웃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장담을 못하는 거죠. 사실 이제 스팔레티 감독 입장에서도 나폴리에서 마침내 본인이 염원했던 스쿠데토를 들었고 나폴리의 선수를 유지된다면 뭐 얼마나 연봉을 더 줘도 이미 안 들어둔 팀에서 또 도전하는 게 좋지 리스크를 지면서 떠날 이유가 없고, 특히 이제 떠난다고 한다면 엄청난 돈을 제시해 줄 수 있고 또 선수를 영입해 줄 수 있는 프리미어리그 팀이 될 텐데 현재로서는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스팔레티 감독이 좀 갈만한, 그러니까 챔스 진출권 팀의 링크가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제 생각에는 스팔레티 감독은 뭐 3명을 다 못 지키더라도,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 정도만 못 지킨다고 한다면 남을 것 같긴 한데 김민재 선수가 좀 큰 이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탈리아의 최대 스포츠 신문인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에서 이제 이게 바로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에 나온 최신판 신문인데 여러 선수들의 이적서를 다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메인 사진은 오시멘인데 오시멘은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오시멘은 본인 나가고 싶겠지만 안 판다. 계약 기간도 많이 남았다. 그리고 흐비차도 문제 없다. 노 프로블럼이라고 써 있어요. 흐비차 그렇죠. 지킬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바로 김민재거든요. 클라우솔라, 이게 이제 바이아웃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 바이아웃에 대한 얘기가 나폴리는 더 이상 김민재의 바이아웃 조항을 없앨 시간이 없다. 즉 재계약 협상이 무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아웃을 7월 달에 가동시키지 못하는 상황은 불발됐다는 건데, 다만 우리의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가 취재해 보니까 김민재도 떠날 마음은 없대. 근데 약간 좀 이게 어폐가 있지 않나요? 그럼 바이아웃을 뭐 지워줬을 수도 있는데. 아니 저는 근데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요. 그 김민재 선수가 예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남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바이아웃 조항은 없애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한 들어는 거죠. 보고. 그러면서 아마 이 한시적인 바이아웃 조항이라는 게 저는 이번 시즌으로만 끝은 아닐 거라고 봐요. 다음 시즌에도 또 같은 7월 1일부터 15일까지 발동하는 그런 식의 바이아웃 조항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나폴리는 숨기고 싶었을 수도 있다. 올 여름에만 일단 인정을 해놓고 이강인 선수의 바이아웃 조항 같은 경우도 약간 좀 혼란을 줬을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김민재 선수가 자기 생각보다도 나폴리에서 더 성공한 것 때문에 그렇죠. 너무 본인도 약간 조금 부담감을 느껴야 한다는 소리를 제가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은 한 시즌 더 남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물론 뭐 저는 그래도 오퍼가 온다면 떠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진 않을까 싶긴 하지만은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를 보여주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맨시티 같은 팀들은 100% 주전을 뭐 보장해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나폴리에서 한 시즌 더 뛰는 것도 고려해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긴 해요. 하지만 이게 뭐 확실히 나폴리 남겠다라고 선언한 것으로 보기 그렇죠. 어렵다. 저도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그냥 남을 생각도
좀 있긴 한데를 좀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그 조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떠난다는 거 아니야. 네. 나폴리에서 만족하고 있고 좋고 나폴리 네. 생활도 좋아. 나폴리 남는 것도 생각은 하고 있어. 네. 하지만 이 모든 건 그 바이아웃 기간에 어떤 오퍼가 오는지를 그렇죠. 보고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걸 없애줄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게 본인한테 무기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 바이아웃 조항을 가지고 있는 게 그거 없애는 순간 나폴리 종신될 위험성이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폴리는 실제 그래요. 네. 즉 이제 가제타 델로스포르트의 보도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나폴리는 이걸 없애면서 재계약하려고 했어요. 연봉 올려주면서. 근데 그거는 김민재 선수가 최종적으로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그 협상은 끝났다. 이제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어떤 오퍼가 오는지 나폴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 다만 김민재가 나폴리를 무조건 떠난다고 하진 않았다. 이렇게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 코리에레 델로스포르트 여기서 굉장히 맨유 이적설을 가장 먼저 보도하고 계속 이제 업데이트하고 있는 매체인데요. 네. 여기선 이제 김민재 선수의 바이아웃 금액을 준비를 했다. 저희가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맨유의 상황이 있긴 해도 어찌됐거나 6천만 유로로 설정된 이 금액은 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 4,800만 유로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근데 6천만 유로는 챔스에 못 나갈 경우라고 봐야 돼요. 맨유가 규모는 재정 규모는 이게 크잖아요. 알려진 가변적 바이아웃이 4,800만 유로에 챔스 나가면 1,000만 유로 추가 그리고 수익 높은 팀 1,000만 유로 추가 이렇게 알려졌는데 맨유가 일단은 챔스에 확정을 안 지었기 때문에 그런지 일단 6천만 유로 정도만 준비를 한 건지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아니, 근데 이거 자체가 그 가변적 바이아웃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 다 모른다라고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이탈리아 네. 쪽에서도 이 가변적 바이아웃 조항이 어떻게 이게 붙게 네. 되는 건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아. 그렇게 나왔어요, 사실. 근데 이건 김민재 선수의 에이전트 측은 알지 않을까요? 계약서가 있기 예. 때문에. 아 제가 그러니까 저희가 알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렇죠. 그래도 차마 이런 것들까지 물어볼 수는 그렇죠. 없어서. 그렇긴 하죠. 왜냐면 예. 저희가 그래서 이걸 얘기하다가 이게 만약에 이탈리아 언론에 나가게 되면은 이게 그렇죠.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계약은 비밀이니까. 예, 설령 알더라도 얘기는 못 드리지만은 좀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코리에레 델로스포르트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맨유는 6천만 유로를 준비했다고 하더라. 예. 6천만 유로를 맨유가 뭐 통상적인 상황에서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도했느냐? 이제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이 보도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나폴리가 우승을 한 뒤에 나온 보도인데요. 네. 김민재 선수가 인터뷰한 내용이나 뭐 기뻐한 내용을 얘기해요. 나폴리에서 너무 행복하고 네. 막 모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다. 네. 나폴리가 너무 좋고 사랑스럽고 하지만 이적 시장에서는 얘기는 들어봐야 된다. 그렇죠. 맨유가 6천만 유로 갖고 온다면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나폴리는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맨유는 이미 시작을 했다. 이게 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쯤 끝났을 수도 있다. 아마 우승 확정 이후 연락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다만 맨유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가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 거냐라는 것을 궁금해하고 있대요. 기다리고 있대요. 네. 가변적 금액 등 해결해야 되는 계산을 기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맨유는 입장이 영입하겠다는 입장인데 정확히 그 바이아웃이 얼마냐를 문의해놓고 그 답을 네.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저희가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 예, 거죠.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승 전에 사실 얘기하기 뭐했잖아. 민감한 시기였으니까. 근데 이제 챔스도 떨어졌고 우승도 끝났으니 이제는 이제 맘 편히 협상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상황까지 온 건데요. 그런 가운데 또 하나의 흥미로운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 맨유가 단장으로 새로 데려오려고 한다는 소식인 건데요. 예. 원래 그 지은톨리 단장 같은 경우 현재 유벤투스랑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예. 심지어 그 이탈리아 언론들은 지은톨리 단장이 유벤투스 행을 거의 수락을 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너무 가고 싶어 한다는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왜냐면 지금 유벤투스가 사실상 그 단장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다 그 장부 조작 사건 때문에 예. 다 잘리고 아예 보드진 자체가 갈렸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근데 그 데 라우렌티스 구단주는 절대 안 보내려고 한다라고 해요. 그렇죠. 예, 왜냐면 지훈톨리 단장의 계약이 이제 2024년 6월 30일까지인 거거든요. 1년도 남았어요. 예, 1년 더 남았기 때문에 그냥 풀더라도 우리는 풀어줄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들이 현재 이탈리아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예, 게다가 이제 유벤투스는 나폴리의 입장에서 직접적인 리그 우승 경쟁팀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만약에 이번에 보낸다. 그리고 유벤투스가 영입 잘한다. 예. 그리고 유벤투스가 우승한다. 이러면은 데 라우렌티스 구단주는 뭐 왜 보냅니까? 그렇죠. 직접적으로 엄청 그 구단의 운영에 피해를 보게 됩니다. 예. 차라리 여기 나온 대로 이제 이 투토 메르카토에서는 유벤투스행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맨유도 관심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맨유도 사실은 뭐 지훈톨리 디렉터를 영입을 한다면 만약에 네.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김민재 선수 영입 과정에도 뭐 굉장히 뭐 도움이 될 수 있고 뭐 네. 스쿼드 리빌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원래 그러니까 맨유가 가장 그 단장으로 데려오고 싶어하는 인물은 마이클 에드워즈죠. 예.
그러니까 리버풀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그게 계속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지훈톨리 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또 이제 지훈톨리를 만약에 데려오게 된다면 김민재 그런 상황들도 그렇죠. 다 알게 되겠죠. 바이아웃 조항 모든 걸 알게 돼요. 모든 걸 알게 될 수 있는 그런 거는 있긴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구단 운영 주체가 바뀌면인 건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뭐 그 텔레그래프에 이제 올라온 기사인 건데요. 테나가 맨유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한다, 명백하게 알고 싶어한다라는 얘기가 나온 그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 이적 시장에 얼마를 쓸 수 있는 거냐, 그걸 알려줘라. 그러면서 지금 그 구단 주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에는 FFP 룰 때문에 1억 파운드가 맥시멈이라고 하는 겁니다. 쓸 수 있는 돈이. 근데 이 1억 파운드로는 공격수 한 명도 영입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제 오시면은 안 판다고 했으니까 그럼 케인을 좀 사야 되고, 케인을 테나 감독이 원한다는 건 지금 뭐 네덜란드 언론까지 나왔기 때문에 확실해요. 근데 토트넘이 이제 맨유를 만약에 보낸다고 쳤을 때는 레비가 최소한 1억 파운드를 원해요. 근데 최소한이에요. 저도 다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포지션 보강은 다른 데도 해야 되잖아요. 즉 물론 이제 다른 선수를 많이 잘 팔면은 괜찮지만 팔 수는 있어도 잘 팔긴 어렵거든요. 그리고 팔려고 하더라도 이게 일찍 팔아야 돼요. 그죠? 왜냐면은 시즌별로 이게 회계 정리가 되죠. 회계 정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빨리 못 팔면은 그러면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 수익이. 그렇게 되면은 아무런 이 도움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드필더도 보강을 해야 되고, 일단 1순위 공격수, 2순위가 미드필더, 3순위가 센터백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김민재는 3순위이기 때문에 현재 버지수는 공격수 영입하기도 빡세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뭐 만약에 새 구단주가 부임하게 되면은 일단 뭐 그 구단 운영 주체가 바뀔 경우에는 뭐 그 3년간 그렇죠. FFP를 좀 유예해주죠. 유예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현재 맨유가 가지고 있는 빚도 청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 건데, 문제는 지금 맨유 매각 이 그 절차 자체가 현재 난항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뭐 글레이저 가문이 완전히 팔지 않는 게 더 낫다라는 판단도 하고 있대요. 현재 왜냐면 맨유가 또 수익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도 나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지금 맨유 보드진들은 그 글레이저 가문은 카타르보다는 이네오스 그러니까 그 레클리프 경 있잖아요. 그쪽을 더 선호하고 있대요. 왜냐면은 카타르는 100% 인수를 원한대요. 완전 다 가져갔다. 글레저한테 지분 안 준다. 그리고 이게 맨유 팬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맨유 팬들은 완전히 가져와서, 그래서 구단도 새로 혁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올드 트래포드 구장 그 새로 이제 개발도 왜냐면은 거기가 정말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노후한 걸로, 글레이저 가문이 와가지고 한 번도 보수를 안 했대요. 그래서 더럽다라고 하더라고요. 호날두가 왔을 때 했던 말이 사실이다. 정말 구장이 팀이 내가 오랜만에 왔는데 바뀐 게 없다. 그게 사실이었다. 그래서 완전히 바뀌기 원하는데 이네오스 쪽에서는 100% 인수는 아니래요. 그러니까요. 69%의 지분을 살려고 한다고. 최대주주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럼 글레이저가 주식도 조금 배당금도 받아가면서, 그러니까 맨유가 앞으로 잘 되고 잘 될수록 자기들도 수익을 챙기는 거죠. 골치 아픈 운영은 안 하고 딱 이러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네오스 쪽은 조금 더 이렇게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러면은 맨유 팬들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맨유 팬들이 지금도 매 경기마다 글레이저 아웃 이거 들고 있잖아요, 걸게. 결국 이런 상황들 때문에 맨유는 분명히 김민재 선수를 원해요. 그리고 파브리치오 로마노가 주구장창 가장 원하는 건 맨유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수비는 지금 보강이 필요하거든요, 맨유가. 다만 이제 로마노 기자도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죠. 지금 새 구단주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가장 원하는 케인조차도 협상조차 하지 않는다. 지금 그러니까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토론의 그 테이블에 올려놓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정리드리면 맨유가 뭐 팀적으로, 상황적으로, 뭐 김민재 선수가 또 선호하는 쪽으로도 분명히 가장 유력한 팀이지만 돈이 안 맞으면 못 간다. 맨유 매각 상황 변수로 인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이적설을 얘기 드릴 때 맨유가 가장 유력한 팀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어려워질 경우에는 사실 이제 문제는 이제 이 돈을 쓸 수 있는 팀이고 챔스에 나갈 수 있는 팀이어야 되는데, 그럼 다시 한번 스키라 기자도 언급했고 최근에 많이 또 대두되고 있는 맨시티와 뉴캐슬이 유력한데, 이 두 팀이 만약에 제안을 한다면 맨시티가 가장 유력할 수밖에 없다. 뭐 근데 전 나폴리 남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봐가지고 반반이라고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상황을 정리해드리면 원래는 이제 맨유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면
뭐냐면 맨유로 이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이 문제가 좀 난항을 겪게 되면서 이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게 되고 오히려 맨시티로 갈 가능성이 프리미어리그를 가게 될 경우에는 네. 가장 이제 뭐 많은 팬들이 기대할 수 있는 이적이 되고 또 좀 실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 나폴리에 남을 가능성도 1년 더 남았다가 갈 수도 있으니까 이거 대기되고 있고 물론 이제 뉴캐슬이 챔스 진출을 확정할 경우 움직일 수 있겠지만 지금 뉴캐슬 쪽에서는 또 그렇게 밀도 있는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 뉴캐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챔피언스리그 진출은 확정적에 가깝게 되고 있지만요. 예,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움직임이 있어 보이진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맨유의 상황이 정리되는 거에 따라서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왜냐하면 7월 1일에는 이제 그 협상이 열릴 거예요. 그 전까지 이제 거의 뭐 한 달 반 정도 네. 뭐 시간이 남았는데 그 안에 이제 맨유가 어떻게 상황을 정리할지 또 김민재 선수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폴리의 경기들 일정 살펴보면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이제 월요일 새벽이죠. 5월 8일 피오렌티나와 홈 경기 데 라우렌티스 구단주가 이 경기 우승 파티 이루어질 것이다. 끝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성대한 행사 준비했다고 했고요. 몬차, 인테르, 볼로냐, 삼프도리아와의 경기까지 뭐 아직도 이제 네. 5경기나 남아 있는데요. 네. 이 경기들에서 김민재 선수가 또 어떻게 활약을 또 네. 펼치고 남은 시즌 충분히 세리의 베스트 디펜더로 예. 선정될 수 있는 활약을 펼칠지 궁금하네요. 저희가 그러니까 뭐 그 이강인 선수 관련된 거에서의 잔여 일정 얘기할 때는 이제 마요르카에서 남은 경기는 4경기입니다. 예.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은 김민재 선수는 뭐 남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얘기는 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물론 떠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나폴리가 네. 무리해서 그렇죠. 시즌 끝나자마자 한국 투어로 오긴 하는데 이 맨유의 상황이 지금 생각보다 빨리 해결이 안 되면서 좀 많이 좀 복잡해졌다. 네. 이 상황이 어떻게 풀려져 가는지 한준TV에서 유럽 축구 최신 이슈 그리고 김민재 선수를 비롯한 한국 선수들의 이적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